여기에서 AI 어시스턴트를 열고 PDF와 채팅을 누르게 되면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업로드된 내용을 인식하고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여기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서 요약해줘라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윤자동. 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PDF 파일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이 PDF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텍스트 수정도 해야 되고 외국어 문서라서 번역도 필요하고 또 캡처본 이런 경우는 텍스트 추출도 안 되기 때문에 OCR 프로그램을 찾아다녔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 줄 프로그램 UPD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UPDF 2.0으로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제가 직접 써보면서 이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UPDF 2.0 실행 화면인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PDF를 여는 것으로 모든 기능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 PDF는 그냥 읽기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편집이 안 되는 줄 알고 이 편집할 일이 생기면은 이 PDF를 캡처한 다음에 그림판이나 PPT에다가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뭔가 글자를 덮어 씌우는 굉장히 1차원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UPDF를 사용하니까 마치 워드를 다루듯이 쉽게 편집이 가능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최근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있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확장자가 HWP 한글 파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운받으면서 제가 이 HWP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PDF로 변환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PDF는 기본적으로 읽기 전용이라서 편집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UPDF에서 이 PDF 파일을 불러온 뒤에 편집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집 모드는 이 도구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바로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요 표준 근로계약서 옆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있을 때 이것을 좀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백스페이스 바를 이렇게 누르면은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글자만 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위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PDF 원본 파일에서는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 UPDF로 이런 걸 수정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그동안 이 PDF를 조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텍스트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수정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모드는 주석 모드, 편집 모드, 양식 모드, 교정 모드. 여기에 서명을 추가해야 될 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서명 추가 버튼이 또 있습니다. 서명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서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 서명에다가 이렇게 넣기만 하면은 바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스탬프 기능도 있고요. 초안 이런 기능들도 있고 귀여운 여러 가지 스티커들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뭔가를 강조한다던가 이런 기능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연필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연필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메모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이미지 스캔 문서인데요. 제가 사업자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자주 발행을 하는데 거래처에서 보통 이 PDF로 사업자 등록증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캡처된 이미지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업자 등록 번호 같은 것들을 드래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따라서 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오타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 UPDF의 도구에서 이 OCR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전환하기를 눌러주면 OCR 파일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이렇게 변환된 OCR 파일은 텍스트가 다 추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텍스트를 드래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메모장에 바로 붙여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의 사업자 등록증은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드래그를 할 수 없어서 이걸 그대로 보고 따라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 번호 외에도 여기에 사업장 소재지,
이런 것도 바로 복사가 되고요. 뭐 업종이라던가 업태 이런 것들도 다 복사가 됩니다. 밑에 있는 이메일 주소도 당연히 복사가 되겠죠. 자세히 보면 글자가 굉장히 이상하게 추출된 게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업태와 종목 테두리에 네모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제대로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인식이 필요한 영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OCR 기능은 특히 이 UPDF 2.0에서 일괄 처리 기능으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 파일을 한 번에 변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50개, 100개씩 있는 경우에 이것을 일괄로 변환해야 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UPDF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UPDF의 AI 어시스턴트 기능인데요. 이게 정말 물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 외국어 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AI 어시스턴트를 열고 PDF와 채팅을 누르게 되면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업로드된 내용을 인식하고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여기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서 요약해줘라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순식간에 요약을 해줬는데 이 문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26가지 원칙을 제공하면서 이 원칙을 지키면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논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요약도 해주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문으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파일 자체를 뭔가 한국어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어를 선택하고 번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든 페이지를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주는 PDF가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이 영어로 되어 있던 표 부분, 이 부분을 한국어로 보고 싶다면 아예 이렇게 한국어로 바뀐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왼쪽에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원칙을 지키지 않은 형태의 질문과 답변이고 오른쪽에는 5세 아동에게 설명하듯 간단한 영어로 기후 변화에 대한 간략한 글을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원래는 영어였지만 한국어로 변환이 된 이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번역된 문서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굳이 이 전체를 영어로 볼 필요 없이 나는 이 문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답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1번부터 26번까지 26가지의 이 프롬프트 원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번 원칙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바로 4번 원칙은 긍정문을 사용하고 부정문을 회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작성하고 있을 때는 스크롤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바로 내려오는 게 조금 있네요. 자, 4번 원칙은 긍정적 명령문을 사용하고 부정적 언어를 회피해라 라고 하는 이 문서인데요. 이게 정말 맞는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가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크로스 체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번역된 문서로 직접 확인을 해보면 4번은 이 부정적인 언어인 하지 마세요 라는 것을 피하고 하십시오와 같은 긍정적인 지시어를 사용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AI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해서 그냥 질문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놓고 싶다면은 4번 원칙을 적용한 프롬프트 몇 개 제시해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원칙을 활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긍정적 명령문에 적용된 프롬프트 예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대로 부정적 명령문 프롬프트 예시 10개 알려줘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저도 실제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이 긍정적인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부정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빼먹지 마, 불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지 마, 뭐 요지를 놓치지 마,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 원칙을 잘 생각한다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가 아니라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그리고 세부 내용을 꼭 포함해, 의미 있는 문장만 사용해, 문맥에 맞는 내용만 설명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AI가 글을 생성해 주기도 하고 요약해 주기도 하고 번역도 해 주기도 하니까 PDF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26가지의 원칙을 한번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인드맵 버튼도 있고 여기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부터 26번까지의 원칙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한번 마인드맵으로 제가 그려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프롬프트 원칙 26가지라고 하면서 1번부터 26번까지 영어로 되어 있던 것을 한국어로 번역함과 동시에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뭐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 이 마인드맵은 이미지로 다운받거나 마크다운이나 PDF로 다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자, 이렇게 복잡한 내용도 한눈에 구조화가 되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 혹은 PDF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할 것 같고요. 이 이미지 속에 있는 내용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대화 창에 이 폰트가 가장 기본적인 굴림체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이 폰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독성이 좋은 폰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굉장히 가독성이 좋은 무료 폰트도 많기 때문에 한번 가독성 좋은 폰트로 바꿔달라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실 PDF 편집 프로그램 하면 어도비 아크로벳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UPDF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플랫폼, 윈도우, 맥 OS, iOS, 안드로이드를 다 지원을 하고 이 하나의 계정으로 또 최대 4개의 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클라우드가 또 대세다 보니까 굳이 설치하지 않고 웹에서 모든 게 다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대비 약 6분의 1 가격으로 이 모든 기능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구매를 하면 또 평생 무료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 번만 구매하면 계속 최신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0일 환불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선 써보고 계속 쓸지 말지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UPDF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UPDF 2.0 출시를 기념해서 한정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윤자동